어린 강아지는 최근 예방접종이 끝나고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 낯설기도 하지만 호기심이 가득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호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네요. 무슨 일일까요? 순간의 기억이 평생을 간다 라는 말이 있죠. 보호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놀래키면 어쩌지? 저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면 어쩌지? 옆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면 어쩌지? 그래서 내 강아지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걱정을 떨치고 산책을 나갈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두려움에 꽁꽁 싸매 안고 나갔을 오늘. 여기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구로 만들기고요. 저는 DJ 노명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훈련사 유동욱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건가요? 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켜지지 않으면은 가족 간, 이웃 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반려동물들이 그 사회성을 높이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또 예절 교육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주제인데요. 소장님, 사회화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누군가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설명할 수 있게끔 사회화의 정의가 무엇이고 언제 사회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왜 사회화 교육이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반려견의 사회화는 이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의 환경과 주위에 적응함이 있으면서 이제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적응하는 것도 이제 사회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면요. 사회화 시기가 보면은 생후 3주에서 14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생후 7주 이전에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후 이제 7주면은 한 약 45일이 됩니다. 45일 되면은 반려견이 태어나가지고 실제적으로 눈을 뜨기 전까지는 약간 본능에 의해서 냄새를 맡던가 듣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제 못 듣겠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견이나, 그러니까 모견을 찾아간다고 해야 되죠. 이제 그 모견 외에 사람을 이제 보는 것은 저는 이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뜨기 전까지는 본능에 의해서 모견한테 가가지고 이제 젖을 먹고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눈을 뜬 다음에는 이게 사물을 좀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사물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자를 갖다가 이렇게 거리에 두거나 무서워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그 보호자가 반려견, 그러니까 자견을 만졌을 때 그 자견은 본능적으로 뭐 주려나 보다. 그래갖고 움직이죠. 낑낑거리고. 그러니까 거의 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반려견을 만지거나 모견이 자견에게 수유를 하거나 이제 지처리를 할 때인가 해서 배변이나 소변을 갖다가 유도를 하거든요. 배변을 보고 소변을 보게끔 모견이 혀로서 이제 자극을 시켜주죠. 그러면 자견들은 그때 배뇨하면서 본능적으로 또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모견한테 가가지고 이제 수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모견과 자견의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견들도 외부 자극에 의해서 보호자가 자견을 만지면은 뭐 주려나 보다 해가지고 좀 낑낑거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유되는 자견을 보호자가 만졌을 때 그 자견들이 낑낑거리면서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뭔가 찾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이유식 시기가 나타나죠. 이유식 시기가 되면은 이 자견들도 보호자를 갖다가 구분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유식을 갖고 갔을 때는 좀 낯설합니다. 왜? 매일 젖만 먹다가 갑자기 그릇에다가 뭔가 갖고 왔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이유식을 갖다가 살짝 손끝이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기는 입에다가 이렇게 약간 주변에 발라주면은 자기는 또 본능적으로 냄새 맡고 맛을 봐가지고 맛있는 거사 해가지고서 이제 처음에 적극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좀 먹긴 먹는데 좀 낯서니까 좀 소극적으로 먹다가 근데 자견들이 하루가 다르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러면 저 또 매일같이 수시로 먹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유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견에게 이유식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자견을 갖다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쓰다듬어 주는 건 뭐냐면 접촉에 대한 이제 그 적응을 갖다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내 모견, 엄마가 아닌 낯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견이 사람을 그때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일단 낯선 뭐 동물이라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견이 그 당시에 그 모견은 확실히 구분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뭐 부견인지 모견은 뭐 이렇게 친척되는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스킨십 해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접촉에 의한 이제 그 규격도 되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게 되는 거죠. 신뢰를 쌓게 되면은 그 이유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견이 이유식을 시작될 때는 시각적으로 보호자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이뻐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맛있는 거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견이 이제 저 사람만 나타나면은 반가운 거죠. 왜? 항상 와서 이렇게 이뻐해주고 이제 맛있는 걸 주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만 가면은 이제 귀가 트인 거죠. 아, 온다. 뭐가 온다? 이유식이 온다. 하고 문 앞으로 이렇게 뛰어옵니다. 뛰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거나 좋게 매달리거나 이제 약간씩 짚기도 하죠. 그럴 때도 그냥 이유식 주시보다는 한번 이렇게 스킨십 한번 쓰다듬어 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조기 이제 훈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훈육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쳐가지고 자견을 부른다든지 자견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 지서 문제는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왜 지서 문제에 도움이 안 되냐면은 이 그러니까 지저를 갖다가 잘못 박히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지금 사회화 훈련하는데 사회화 훈련에서 지지분에서 이웃 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제가 지서를 갖다 말씀드리냐면 이 시기에 지저를 가르치기가 가장 상당히 수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거 지저를 잘못 가르치면 나중에 엄청 지서되거든요. 그래서 지저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지저는 이제 건너뛰시고요. 대신 공이나 덤벨 가지고 그 흥미, 그러니까 재미를 유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을 유발시켜가지고서 진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유식 과정이 지나가면서 이제 45일째가 되면은 이제 젖을 띨 때가 돼요. 이제 젖을 띨 때가 되는데 이때 모견과 자견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견을 데리고 이렇게 안고서 밖에 이렇게 내놓으면요. 자견이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고 당황해가지고 낑낑거리죠. 왜? 낯선 환경에 혼자 덜렁 떨어지면요. 굉장히 무섭다고 표현해야 되죠. 왜냐면 엄마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나 혼자 이 낯선 곳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낑낑거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할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맴돌면서 당황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형제 자매만 이제 이렇게 났을 때도 아까 혼자 있을 때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하나 이제 위로가 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뭉칩니다. 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금방 자견 때는 먹고 자고 놀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때와 그 동배 자견이 있을 때와 차이가 있고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하나의 방법은 모견이 같이 있을 때는 이게 틀려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상당히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자견이 이 시기 때 45일 때 모견을 갖다가 대동해가지고 자견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과에서 개울도 구경시켜주고 계단은 올라가지 않지만 계단 입구까지 한번 가보고 정원 산책도 하고 그렇게 되면요. 이 자견 45일째, 그러니까 이유식에서 45일이면 보통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10일간에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적응도 하고 물도 구경하고 계단도 구경하고 뭐 다른 이제 자동차나 자전거도 구경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시기 때 모견이 있으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가서 만져보고 깨물어보고 장난치거든요. 그다음 이동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5일이 지나가는데 이때 45일째 하셔야 될 게 이제 그 구충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1회 이제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5일이 지나가면은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생후 14주까지 제한된 환경에서 자라면서 새로운 공포증 가지기가 쉽다.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3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시기가요. 그럼 45일에서 3개월이면 이제 한 달 반 그 정도인데요. 그럼 한 달 반이면은 사람이 이제 썬뜻 이해 못 하는데요. 한 달 반이면은 사람 치자면은 그렇게 성장이 빠르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반려견은 1년 이하, 그러니까 5개월 전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몸무게도 틀리고 외형도 틀려지고요. 그러니까 몸무게와 외형만 틀리지 아니라 이 생각도 틀려지는 거죠. 생각 틀리면 자기의 본능과 그러니까 외적으로 받은 교육 갖다가 서로 이렇게 융화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게 맞은 건지 이게 틀린 건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시기에 보면 이제 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보면요, 무조건 물어 뜯고,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난꾸러기 나오죠. 항상 장난을 많이 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3개월, 그러니까 45일에서 3개월 사이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싸나움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 수 있는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기는요, 약간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떡잎 노랄 때부터 알아본다고. 그때 바로 딱 교정시켜 주시면요, 공격성 있는 게 바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가 약간 오해하시는 게요. 에이, 장난이겠지. 그리고 자기이 물어봤자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시면은 이가 안 날 때는 이 입에다가 손가락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세요. 근데 굉장히 간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코도 만져주고 그러시는데, 이 자견은 처음에는 그 사람 손가락 보면은 수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빠는 게 본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목욕한테 가면 무조건 이제 젖을 먹어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일에서 3개월 사이는 벌써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물어뜯고 먹어보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체험해서 이제 알려고 하고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가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물죠? 깨무는데 이 시기에는 이가 나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나를 물어?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세상을 배우는 건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45일 이하 때는 안 아픈데 지금 아프니까 나를 보면서 약간 화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나운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기는 이때 무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은 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는 성격이 있으면 이제 바로 교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훈련은 이때 45일째부터 가르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자견이 힘들지 않고 지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이제 걷기 훈련이죠. 그러니까 보통 산책이라고 하죠. 산책을 하시는데 산책에서 밖에 나가서 이제 주워 먹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왜 생기냐면은 뭐든지 새로운 거는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산책하실 때 자견이 혹시 그 밖에 나서 이물질을 갖다가 주워 먹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시고, 먹는 거와 먹어서 안 되는 거 갖다가 이제 보호자가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러면 모견하고 자견은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모견의 역할을 이제 대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 훈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견하고 보호자 산책할 때요, 그러니까 부르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견 때 하면은 옵니다. 잘 오거든요. 왜 오게 되냐면요, 세상이 보호자 주변 외에는 좀 무섭거든,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 3개월을 넘어서서 이제 나중에 다음 단계 보면 이제 20개월, 20주형이면 이제 5개월 되는데요. 이 3개월 넘었으면은 그새 또 커가지고 많이 벗어납니다. 벗어나가지고 이제 자견이 자기가 놀고 싶으면은 놀고 싶을 때까지 놀던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 가려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전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와 훈련은 이제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5일 지나가고 3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주, 14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주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14주 됐을 때 짖는 경향이 있어요. 예, 짖는 경향인데 짖었을 때 이 두 가지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 말을 하네, 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를 표현하는,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말을 하네, 의사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똑똑한 견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되지만 반대로 보자면요. 두 번째 이제 말대꾸죠. 얘가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말대꾸를 하네? 근데 중요한 건 말을 하네, 말대꾸 하네, 이 두 가지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지짐이 있는 견들은 전 평균적으로 보면요. 지짐이 많다. 그래서 지짐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훈련을 해보면은 2, 3개월 때 짖는 견들은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해요. 강한 대신 단점이 말대꾸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사 표현할 때 막 짖어서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책 나가고 싶은데 산책 안 나갑니다. 그럼 계속 짖는 거예요. 산책 나갈 때까지요. 와.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간식 달라고 했는데 간식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줄 때까지 짖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에서나 공동에서 어떻게 해요? 위아래 때문에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짖으면은 만사형통입니다. 무조건 내가 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짖으면 돼. 그럼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 때 짖음이 있는 자기의 행동을 보이면은 바로 교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20주령까지 사람과 떨어져 지내면서 사람이 극도적으로 두려움을 갖는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외출을 갔다가 이제 자주 안 하는 이제 그 반려견한테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5개월이 됐으니까 자견에서 이제 반려견이라고 이제 호칭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5개월이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자가 확립이 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생후 5개월 될 때까지 밖에 사회생활을 갖다가 이제 자주 접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 5개월은 세상 많이 알거든요. 나름 이게 나도 알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게 되죠. 경계해야 하지만 또 다른 얘기하면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왜? 처음 보는 거니까요. 저게 나한테 이로운 건지 아니면은 해로운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일째, 그러니까 7주째, 14주째, 그러니까 건강에 해가 안 된다면 꾸준히 그 나이에 그 세계를 갖다가 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주령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5개월 기점, 20주 기준으로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확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과의 친화 관계나 타인과의 친화 관계 할 때요, 보호자의 의견도 반영하지만 반려견 스스로의 그 자신의 판단력도 거기다 이제 보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째하고 14주째는 보호자가 좋다고 하면은 예, 그렇지만요. 20주 되면요, 내가 싫은 거 노예요. 노, 이러죠. 그리고 산책할 때도 나는 왼쪽 가고 싶어. 왼쪽은 뭐냐면은 샵이나 동물병원에 있고요, 간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개월경 되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동물병원이나 샵에 가서 미용도 하고 이제 접종도 이렇게 그러니까 15일 간격으로 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애견 미용 가면은, 그러니까 반려견 미용 가면은 실장님들이 미용 끝나고 잘했으면 이제 간식 주시거든요. 그럼 그 간식에 맞춰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 가면은 접종 끝나고 또 이렇게 간식 주시군요. 원장님이나 그 실장님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는 있습니다. 병원 가는 거 가끔 싫어하는 견도 있어요. 왜? 병원 가면 간식도 먹지만 앞에 주사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많거나 소심하거나 예민한 견들은 병원은 아니야. 그래갖고 병원 방향 딱 가면요, 방향 틀은 경우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야. 왜? 길을 기억해가지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소 본능이 강한 견은 또 자기 아집도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산책하고 싶은 곳으로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대신 보호자가 방향을 틀면은 또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는 산책을 하실 때는 다양한 코스로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매일 같은 코스로 산책하시면은 혹시 반려견을 갖다가 놓치거나 잊어버릴 때 집을 잘 찾아와요. 그렇지만 반려견의 성격 발달에 일정 부분에서는 좀 모난 부분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같은 곳은 매일 똑같은 지형물이나 사람이나 형체를 보게 되는데요. 산책 코스가 다양하면은 여러 가지 사물이나 사람을 갖다가 대할 수도 있거든. 대하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 코스는 여러 코스로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5개월째 열심히 해주시고 뭐냐면은
훈련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훈련을 왜 이 시기 때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아가 확립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려견 스스로의 자아가 확립됐을 때 이게 그게 옳은 것만 좋은 것만 확립되면 뭐 굳이 이제 훈련을 안 해도 되겠지만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뭐 사람도 보면은 어렸을 때 공부 배우고 성인 돼서도 꾸준히 배움의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5개월 때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이 아는 자기 자신의 본능의 5개월 세상과 그 다음에 보호자가 필요한 교육을 갖다가 교육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반려견이 5개월, 이게 중요한 게요. 이게 복중심이 있다 없다가 이제 판가름 나고요. 다음에 아까 짖음과 공격성도 일정 부분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5개월 되면 이제 이가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제 바뀌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14주경에도 물어뜯는 행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개월 때도 지금 이갈이가 한참 되기 때문에 뭐든지, 그러니까 이갈이 하려면 이가 유치가 빠져야 돼요. 유치가 빠지려면은 그냥 빠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뭔가 물어뜯으면서 유치를 발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이제 반려견 키우는 집을 보면요. 식탁에 다리, 뭐 소파 다리, 그 책상 모서리 보면요. 탁에 훼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훼손되는 걸 예방하시려면은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견종에 따라서 운동거리가 틀리니까요. 네. 필요한 만큼 운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복종 훈련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이 갖고 놀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장난감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장난감은 이제 순수한 나무로 된 장난감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나무로 된 장난감은요, 실질적으로 약간 섭취하더라도 네. 건강에 해롭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나무도 이제 날카로운 나무, 날카롭게 쪼개진 나무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동물병원이나 샵에 보면은 그 반려견용 껌이 있잖아요. 네. 껌은 음식이니까 깨물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장난감은 깨물거나 이렇게 훼손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장난감이지만 이 장난감이라는 게 또 훈련 도구로도 쓰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면 같은 나무 재질의 장난감을 깨물었을 때 당연히 식탁 다리도 나무니까요. 똑같은 재질이니까 혹시 반려견이 판단을 갖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걸 깨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장난감이겠거니.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적당하게 운동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주시고, 반려견이 이갈이를 도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 나무로 된 장난감이나 아니면은 그 애견 껌, 반려견 껌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이를 갖다 발치해주시면 좋고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좀 극성스러운 반려견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울타리 사용을 좀 권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울타리를 갖다가 이렇게 쳐놓고서 울타리 안에는 실제로 훼손된 물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갈이 시기만 이제 잘 넘어가면은 반려견이 물어뜯는 습관 같은 건 이제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울타리를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그럼 터그놀이는 어떠세요?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그놀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터그놀이가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유념할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싸납다든지 소심한데 약간 소심하면서 예민한 그 반려견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터그놀이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싸나운 반려견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공격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터그놀이 잡고서 무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소심하고 예민한 반려견을 제가 이제 왜 거론했냐면요. 소심하고 예민한데 이게 자칫하면은 약간 공격성이 포함된 게 성격이나 성향 가진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공격 성향을 갖다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터그놀이 하실 때는 이렇게 싸납거나 아니면 소심하고 예민한데 약간 공격성이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반려견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오히려 껌이나 순수한 나무로 된 장난감으로 아니면 다른 장난감을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5개월 때까지 반려견이 이제 제가 다 설명은 시간상 못 드렸지만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제 설명드린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익숙하게 해줘야 할 것들도 많고 특히 사람,
동물, 각종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그렇다면 사회화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 그 사회 목표는 이제 반려견이 이제 사람도 태어나서 그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려견도 태어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데 훈련 과목에서는 이제 환경 적응 훈련이라고 이제 과목이 따로 있어요. 어떤 환경이나 지형 지물, 뭐 동식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포함되는데 요즘 이제 이 용어가 많이 변해갖고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반려견한테도 이러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 말고 내 보호자 말고 타인과 타 동물하고 살아가면서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건 이제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죠. 예. 반려견과 사람이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함께 예.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려줘야 하는 교육들이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소장님, 반려견이 건강한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할까요? 예. 요새 기본 예절 교육이라고 이제 말을 사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기본 복종 훈련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제 쓰고 있죠. 이제 훈련사들은 이게 기본 복종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회에서 일반 반려인들은 기본 예절 교육이라고 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복종 훈련이라고 하시니까 예, 예. 뭔가 강아지들이 받기 힘들어할 것 같은 훈련인데 예. 어떤 훈련인가요? 복종 훈련은 이제 보호자와 이제 반려견 사이에 이제 소통의 창구가 되는 거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말로서 명령 내리고 이제 저희 동작 보면 이제 안좌할 때 보면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안좌하고 뭐 안대나 기다릴 때 손을 이렇게 피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말과 동작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이제 반려견의 지능 향상에 지능 발달에 도움되겠죠. 그리고 복종 훈련을 이제 잘한 반려견들은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전체 아울렀을 때 보면 반려견의 격이 이제 올라가겠죠. 격이 올라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복종 훈련 기본 과목, 훈련 과목 보면요. 이제 걷기와 앉아, 엎드려, 운반, 기다려, 장애물, 어질리티, 옳고 그른 판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 뒤에 설명드리겠는데요. 걷기 하면은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산책입니다. 산책인데 여기서 산책도 걷기고요. 네. 다음에 운동도 걷기에 일부 포함되고 대신 이제 운동은 이제 격렬하게 뛰는 것도 포함되겠죠. 네. 걷기는 단순히 걷기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뭐냐면은 45일, 그러니까 7주 정도 된 그 자견을 갖다 운동할 때는 보호자가 먼저 앞서 가시면 안 돼요. 조금 앞서 가시는데 제가 왜 앞서 가시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끌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반려견은 조그마잖아요. 네. 보호자 한 걸음에 반려견은 많은 걸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가 보호자 성큼성큼 걸어가면 반려견은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려견이 이게 떼굴떼굴 구르기도 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웃으면 안 되겠지만 네. 이 구르는 모습이 웃겨가지고 웃는 경우도 있어요.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럼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오랜 세월 훈련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반려견이 제가 그 45일째 만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쭉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런 반려견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쭉 지켜봤을 때 제가 그 반려견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 너무 어렸을 때 격렬한 운동은 아프다. 표현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견을 운동할 때는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이제 저희는 보폭 걸음걸이에 따라서 보호자가 그 보조를 맞춰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약간 보호자가 앞서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산책하거나 걷는 방향을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반려견이 앞서 나가게 되면은 처음에 치주경은 앞서나지 못해요. 왜냐면 세상이 벽이 딱 막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보호자 약간 앞서 나가시되 반려견이 천천히 반려견 그 체력이나 건강에 한해서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걷는 게 중요하시죠. 네. 다음에 이제 걷기에서 보면은 반려견이 이제 뭐 5개월 이제 크면은 좀 더 걷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걷기에서 이게 있고 또 걷기에서 보면요. 이제 그냥 옆에 얌전히 보호자하고 이렇게 발의 간격을 맞춰서 얌전히 걷냐 아니면은 반려견이 보호자 앞서 걷냐. 이제 제가 이제 좋은 표현은 앞서 걷는데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끈다고 하죠. 막 끌고 가요. 근데 작은 반려견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끌려가지 않죠. 그렇지만 한 20kg 넘었으면요. 이렇게 좀 끌려가는 게 보입니다. 저도 끌려갈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여기서 20kg 정도면 끌려갑니다 했는데요. 여기서 30kg, 40kg 넘어가면요. 진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걷기 훈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제 훈련용은 각취 훈련이라고 해요, 저희가요. 네. 각취 훈련인데 각취 훈련 뭐냐면은 보호자의 걸음걸이에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보호자가 빨리 걸으면은 반려견이 빨리 걷고 보호자가 쓰면은 같이 쓰고. 근데 이제 각취란 용어가 너무 이제 딱딱하니까 네. 걷기 아니면 산책 훈련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죠. 예. 다음에 두 번째 와입니다. 와는 아까도 자기한테 설명드렸잖아요. 네. 10번 부르면 10번 와야 되고 100번 부르면 100번 와야 돼요. 그래서 와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풀어놓을 수 없잖아요. 네. 풀어놓으려면은 이제 긴 줄도 사용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긴 줄을 사용하시려면은 안전한 곳, 허가된 곳에서만 이제 사용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내가 줄을 짧게 잡고 긴 줄은 이제 다만 사용할 때는 안전한 곳에 사용하니까 이런 이제 안전사고는 좀 거의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전사고가 드물지만 꼭 안전한 곳이라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간혹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려견과 반려견이 놀다가 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반려견과 반려견 사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의 반려견과 상대 반려견이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게 싸울 것 같다면은 부르죠. 예를 들어서 뽀삐 와 했을 때 이건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다 상세 그러니까 분위기를 갖다가 이제 끊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네. 뽀삐 와 했는데 와가 안 되면요. 계속 감정이 격해지거나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안전한 곳에서 와니까 그러니까 반려견이 이게 다칠 염려는 게 많지가 않은데요. 산책하시다 보면은 우연찮게 줄을 놓치시던가 아니면 고리가 풀리던가 목줄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반려견이 이제 이 해방감이 있어갖고요. 네. 이게 앞으로 걷다가 빠지면은 네. 처음에 모르는데 순간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보호자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뽀삐 와 그러면요 나 잡아봐라 하고요 뛰는 겁니다 앞으로요. 근데 앞으로 뛰면 괜찮은데 네. 혹시 차도로 뛰어들면은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반려견 줄이 풀리거나 목줄이 빠졌을 때 자동차에 이제 다치는 안타까운 이제 사고가 가끔씩 빈번하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가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하네요. 예. 다음에 이제 안자입니다. 안자는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안자는 이제 모든 기본 훈련에 기본 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이제 어떠한 소통 과정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과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안자가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이유 뭐냐면 뭐 걷기와 다음에 안자는 경우 뭐냐면 그나마 반려견이 배우기 쉬운 게 안자더라 해서 이제 안자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 다음에 엎드려는 이제 안자 다음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엎드려는 안자보다 이제 편한 거는 좀 오랜 기간 엎드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자를 갖다가 1시간 하면 힘든데요. 엎드려를 1시간 하면 좀 훨씬 수월하고요. 다음에 이제 운반입니다. 운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훈육 과정이나 흥미 유발 과정에서 네. 공이나 이제 어떠한 이제 장난감에 대해서 이제 호감도 갖게끔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운반도 이 운반에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능 개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복종심을 갖다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지능 개발은 알겠는데 복종심은 왜 향상이 될까 하고 약간 의아해하신 분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은 장난감이든 공이든 덤벨이든 던졌습니다. 네. 던져갖고 가져오라고 했을 때요. 대체 반려견이 잘 가져와요. 본능적으로 가져오는데요. 욕심 많은 반려견은 내 건데 왜 내 거를 갖다가 보호자한테 갖다 줘? 내 집으로 가져서 쭉 오다가 집으로 슉 옆으로 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안 줍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꺼내려고 하면 으르렁거리죠. 그래서 이건 소유욕이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운반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네. 장애물 이제 어질리티인데 장애물 어질리티는
반려견의 그 대담성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살다 보면은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차도 탈 수 있고, 그리고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응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살면서 개울도 건너갈 수 있는데, 제가 개울이라고 하는데, 개울이 폭이 넓거나 깊으면은 솔직히 무서워합니다. 수영 못하는 견들요. 근데 그러니까 좁은 개울이라도 처음 오는 개울을 갖다가 못 건너는 반려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교육시켜서 이제 장애물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기다려입니다. 기다려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동작 무조건 스톱을 갖다가 요할 때 기다려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옳고 그름 판단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이 훈련을 받으면서 지능도 향상되고 인지력이 향상되고 보호자와 소통되면서 옳고 그름이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제 말라무트나 보더콜리나 레브라도르나 비글이 이제 다양하게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반려견이 지금 여기서 사진상에는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데요. 지금 사진상에는 그 지도수나 보호자가 안 보이지만 네. 앉아 기다려는 엎드려 기다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소가 보면은 이제 공원도 있고 훈련장도 있고 야외에 이제 그 공연장도 있어요. 놀이터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앉아나 엎드려 기다려를 했을 때 그 시간만큼 보호자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장소에서든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종훈련 모습 보면요. 그 대문 입구에서 이제 앉아있는 반려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훈련 과목에서 이제 제가 추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왜 추가를 시켰냐면은 보호자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내가 나갔을 때 나들 기다릴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요 응용훈련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훈련견한테 대문 앞에서 앉아 기다려하고 이제 사진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사진 찍은 거 보호자한테 전송해줬습니다. 누구누구가 보호자를 갖다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떠한 동작 하나가 보호자한테 기쁨과 또 슬픔을 줄 수 있구나. 그걸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죠. 그 나머지 견들은 보면은 이제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상에 보면요.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앉아나 엎드려 기다려를 이제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기다려 아니면 먼 거리에 기다려가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복종심이 이제 중요한 거죠. 기다리라는 명령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복종훈련은 인간 사회에서 반려견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모든 반려견이 사회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영상까지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따라하기 쉬울 수 있는 복종훈련 장면을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지도수가 그 반려견한테 앞에 앉아 기다려 시킨 거죠. 앞에 앉아 기다려 하면서 이제 이 기다려 시간은 훈련을 갖다가 1시간 할 때 얼마만큼 비중에 따라서 5분 될 수 있고요. 또 10분이 될 수, 20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 되자면은 이 반려견이 훈련을 받은 기간이 얼마에 따라서 기간이 이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훈련을 바로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반려견은 이 기다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시면요. 안 기다려요. 앉아하고 딱 돌았으면은 금방 돌아서서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다려는 이제 훈련 과정이 많이 시간이 갈수록 잘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진에서 포인트는요. 반려견이 지도수를 갖다 정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세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옆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수가 보면은 손을 갖다 이렇게 기다려 명령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런 반려견은 지도수 주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바람직한 이제 자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앉아가 앞에도 있지만 옆에 보면 보행하다가 네. 옆에 앉아 기다리는 왜 하냐면은 이제 그 산책이나 아니면은 운동하시다가 그 전화 오시던가요? 아니면은 지인을 만났을 때 잠깐 대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반려견한테 서 있어도 되지만요. 조금 미안하네. 서 기다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서 기다려 할 수 있는데요. 네. 좀 대화가 좀 5분, 10분 이상 늘어날 것 같다 하면은 앉아 기다려를 해주시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앉는다고 다가 아니라 예, 예. 보호자를 보면서 앉는 거가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예, 예, 맞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엎드려 기다려 사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지도수를 갖다가 이제 정확히 이제 또 앉아 기다려 마찬가지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줄을 걸고 있어요. 줄을 걸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줄을 메고 하는 단계입니다. 네. 줄을 메고 하고 줄을 메고서 훈련을 잘하면은 2단계가 줄을 풀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줄을 맸을 때는 어느 정도 지도수나 보호자의 의견을 갖다 반려견한테 전달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줄을 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엎드려 기다려나 앞에 한 것 앉아 기다릴 때요. 반려견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주를 한다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탈하던가 도주하는 게 횟수가 반복적으로 되면 하나의 습관화가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야지,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야지 해서 그 습관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줄을 걸고서 하는 단계죠. 예.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옆에 엎드려 기다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행하다가 그 옆에서 앉아 기다려 했듯이 엎드려 기다리더니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떠한 방향,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앞에서건 옆에서건 그 엎드려든 앉아든 명령 내면 기다려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서 이제 그 기다려 훈련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말로만 명령되는 게 아니라 네. 손 동작으로도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제 앉아 기다려에서 보면요. 반려견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음에 가르치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보면은 우리 구민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해보는 거랑 또 천지 차이잖아요. 예, 예. 네. 우리 구민분들께서 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좀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앉아 기다려 첫 번째 할 때 보시면요. 네. 오른쪽 줄을 잡은 거는 줄은 이제 하늘로 가게 돼 있죠. 왼손을 살짝 누르고 오른손 살짝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은 앉아. 이게 명령이 되겠죠. 그럼 이게 시소와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올리고 누리면 이렇게 시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해 주고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앉은 상태죠. 네. 두 번째 단계는 앉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살짝 누르고 올려갖고 이제 앉아가 이제 된 상태죠.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기다려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도구나 간식을 사용 안 하고요. 네. 그냥 인위적인 명령으로 이제 앉아 기다려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은 도구, 그러니까 공이나 덤벨을 이용하고 앉아 기다려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간식을 해서 앉아 기다리면 반려견이 이를 동작했을 때 공을 갖다 상으로 준다든지 맛있는 간식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앉아 기다렸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앉아 기다렸다가 단계별로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교정하는 방법을 아니면 또는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영상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앉아, 그리고 이제 꼬리 자세를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하고서 기다려 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앉아 한 다음에 기다려 들은 게 아니라 앉아 하고 반려견 전체를 보는 거죠. 그 자세를 봐가지고서 바르지 못한 자세 같으면 자세 교정 해주고요. 아까 제가 꼬리를 펴준 거였죠. 네. 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모든 동작 다음에는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이어서 이제 엎드려에 대한 교정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요. 네.
보면 앉은 상태에서 앞다리 두 개를 쭉 빼면서 엎드려라는 명령 내리고요. 이게 자세가 정확하니까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려견이 처음에 할 때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수나 보호자는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반려견이 어느 정도 기다려 명령이 진행했을 때 네. 일어나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타이밍이 있군요. 예, 그렇죠. 영상 잘 봤고요, 소장님. 예. 그런데 간혹 앉아와 엎드려를 알려줘도 막상 앉아 하고 이제 엎드려를 구별하지 못하는 반려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왜 구분을 하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훈련할 때 이제 보호자가 앉아 명령을 내리면요. 네. 앉아를 했는데 앉아있다가 앉아있다가 엎드리는 경우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 또 엎드려 하다가도 엎드려 명령인데도 앉아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은 훈련의 원칙이요. 어느 과목을 할 때 앉아면 앉아를 갖다 확실하게 네. 반려견 인지 안 다음에 엎드려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훈련하시면은 앉아 했더니 앉아 몇 번 했더니 앉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앉아 아는구나 하고서 엎드려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해당 반려견은 앉아를 갖다가 하는 거 아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몸에 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배지 않은 상태에서 엎드려 들어가니까 가끔씩 이제 예를 들어서 간식을 갖고 있으면요. 네. 이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앉아든 엎드려든 반려견 판단해서 보호자가 명령 때 보면요. 앉아라고 할지 엎드려할지 모르니까 앉아서 해봤다가 엎드려 해봤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호자가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호자가 앉아를 했는데 반려견이 엎드려면요. 절대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교정의 의미가 없고 반려견이 나중에 또 앉아라 명령 내렸을 때 또 엎드려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앉아를 가르칠 때는 앉아라는 명령 단어가 확실하게 반려견이 인지가 된 다음에 엎드려 훈련을 가르치면은 이러한 이제 반려견이 명령에 혼동하는 게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앉아 명령에서 이제 반려견이 이제 사진상 보면 이제 엎드려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보면 이거 갖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엎드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반려견이 엎드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앉아라는 명령을 이제 내렸는데요. 앉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교정을 해주는 거죠. 계속 교정해 기다려주고 반려견한테 차후에 다시 앉아와 엎드려 훈련을 갖다가 다시 구분해서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엎드려 있다가도 앉아 명령이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앉아 있다가도 엎드려 명령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무리 훈련사라고 하지만 반려견이 확실하게 인지가 된지 안 된지는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테스트 과정이나 이제 약간 부족한 그 반려견을 상대로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앉아든 엎드리든 확실하게 한 과목을 갖다가 안 다음에 다음 과목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영상 잘 봤고요. 반려견과 함께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기본 교육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교육을 받기 싫어하는 반려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산만하거나 아니면 집중도가 낮은 반려견들을 교육을 할 때 집중도를 높이는 팁이 있다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려견의 이제 훈련 성과를 갖다가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흥미 유발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니면은 이제 밖에서는 이제 기분을 업 시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식이나 도구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훈련사들은 공이나 덤벨도 이제 쓰고요. 이제 간식도 씁니다. 왜냐면 간식 때 포상을 쓰는데 네. 보통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장난감이 나오죠. 장난감이나 간식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도구를 이용해서 복종 훈련 시키는 과정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손에 이제 공이나 덤벨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럼 반려견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공이나 덤벨에 집중하면서 앉아 이제 명령을 시킨 거거든요. 다시 영상 초반에 보면은 반려견이 경쾌하게 걸어오거든요. 네. 걸어오면서 이제 꼬리를 이제 흔들어요. 꼬리를 흔드는데 저희는 이 꼬리 흔드는 게 희고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희고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반려견이 기분이 업돼 있다. 네. 기분이 되게 좋다. 훈련하고 싶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를 갖다가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아니면 훈련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는 훈련을 하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또 네. 도구의 영향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냥 교육할 때보다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국민분들도 아마 간식 많이 활용해서 교육하셨을 것 같은데 공이나 덤벨로 교육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공이나 덤벨을 사용하신 이유와 사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훈련을 이제 처음 하는 반려견은 이제 훈련이란 걸 이제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작은 때부터 훈육 과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제 지능도 개발시켜주고 반려견 훈련을 받게끔 몸과 마음을 이제 준비해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앉아나 엎드려 지난다면요. 반려견이 낯선 단어나 명령에 약간 당황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려견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고 힘든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집중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만해지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또 흥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도 공부나 책을 읽는 거 좋아하는 분은 책이나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책 보고 공부도 하는데요. 저처럼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책 갖다 주면 잠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려견한테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죠. 성격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거 갖다가 최소한 기본은 계속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방식이 그냥 재미없는 방식보다 반려견한테 호응도 받고 좀 약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공이나 덤벨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포상으로는 이제 보호자의 칭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먹는 거에 좀 약합니다. 네. 이 간식 가지고 또 반려견을 주면은 반려견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이어트랑 알러지로 인해서 간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공과 덤벨로 교육을 한다면은 우리 알러지 혹은 비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쉽게 교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이제 기본 훈련 과목들을 접해봤는데요. 네. 앉아랑 엎드려 외에 또 유용한 훈련이 있을까요? 예, 이번엔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려견이 앉아있던가 엎드렸던가 때로는 이제 보호자가 떨어져 있었고 이제 놀고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타 반려견하고 이제 재미나게 놀고 있을 때 있거든요. 네. 이때 보호자가 와라는 명령 내렸을 때 반려견이 꼭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려견하고 이제 걷고 있다가 반려견한테 이제 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와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반려견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오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지도상 보호자 앞에 딱 와서 앞에 앉게 되죠. 네. 다음에 이제 옆에 앉아. 그래서 이제 보통적으로 밖에서는 앞에 앉아까지만 시키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왜 옆에 앉아 시키냐면요. 네. 뭐 훈련 과정이나 이제 다음 훈련을 이제 진행 위해서 이제 옆에 와가지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영상 보시면은 반려견이 뛰어올 때는 굉장히 경쾌하게 뛰어옵니다. 네. 경쾌하게 뛰어와서 보호자나 그 지도 앞에 딱 앉죠. 앉은 다음에 그 저희가 명령 보는 손짓이요. 옆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본 과정에서는 옆에라는 명령이 없지만 네. 이제 약간 기본 과정 위에는 옆에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앉아 한 다음에 이제 지도가 기다려를 하는 거죠. 기다려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걷기 훈련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세에서 다시 옆에 앉아 옆에 엎드려 할 것인지 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영상에는 편집이 되었지만 이 모든 훈련들 이후에는 칭찬을 꼭 해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반려견들한테도 꼭 교육 이후에는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교육 성과를 더욱 높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유용한 정보 알려주신 유동욱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소장님, 오늘 교육 정리해 주시면서 예. 국민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이제 반려견에서 성장 과정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종훈련 과정도 뭐 시간이 이제 좀 짧아서 자세히 설명 못 드렸지만 약간 필요한 것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도 응용하시고요. 또 혹시 모르셨던 것 같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합당하면은 또 아니면 좀 도움이 되시면은 응용하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를 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낯선 길이자 환경일수록 반려견들이 무서워한다고 해서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품어주시기보다 어제보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